오늘 하루 화제가 됐던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손기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처음 보겠습니다. 이 옷을 벗기는 게임이 청소년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설마? 좀 되게 당황스러운 키워드인데요. 네. 먼저 좀 게임 영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한 여성 캐릭터와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사용자가 이기자 복장 하나가 사라집니다. 이제 계속 승리하면 캐릭터가 속옷만 입은 모습으로 좀 등장하게 되는 다소 황당한 게임입니다. 잠깐만요. 청소년 이용 게임은 사전에 심사에서 통과돼야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심사 기준이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근데 이 기준이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인데 이 게임이 일단 만 15세 이용가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15세 이용한 게 이게 심사 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특정 제도가 문제였습니다. 예? 바로 자체 등급 분류 제도라는 건데 보통은 게임을 유통하려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 활성화가 있죠. 예를 들면 게임이 좀 등급이 분류가 미뤄질 수도 있고 이 때문에 대형 사업자에겐 게임 등급을 자체적으로 매길 권한을 줬습니다. 한마디로 믿고 맡길 테니 알아서 잘해라 라는 제도죠. 뭐 구글이나 애플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데 네. 구글 코리아도 바로 대형 사업자에 해당하고 자체적으로 등급을 매겨 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 플레이 스토어에 올린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게임을 검색해서 내려받을 수 없는데 하지만 기존에 이를 내려받은 사람은 무리 없이 쓸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삭제가 아닌 숨김 처리를 한 걸로 추정됩니다. 얼마나 많이 내려받았대요? 약 100만 회 정도 지금 내려받은 걸로 누적이 돼 있는데 네. 그래서 그제에서는 게임 분야에서는 약간 하루 동안은 1등을 한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믿고 맡겼다가 업체에다 맡겼다가 결과물이 이상하면 적어도 삭제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좀 듭니다. 어쨌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아이고 다음도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새해 첫날에 중국에서 발생한 건데 산시성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겁니다. 이제 영상을 좀 보시면 약간 되게 아슬아슬한 절벽에 대형 화물차가 위태위태해요. 걸려 있는 건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운전자와 동승자는 사고 직후에 차량에서 빠져나와 다행인데 이제 언제 떨어질지는 모르는 화물차가 이제 이런 1차로 길을 막고 있고 다른 차량 통행까지 막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결국에 인근 주민이 지게차 여러 대를 동원해 이틀 만에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게차로 화물차를 끌어냈다. 예, 그렇습니다. 대단하네요. 다음은 소식도 중국 소식이라면서요? 예, 역시 중국에서 좀 일어난 건데 이건 조금 더 무거운 소식입니다. 이제 중국 시안 관련 얘기인데 이제 중국 시안이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니까 지난달 23일부터 도시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약 2주간인데 처음에는 식료품을 살 때는 외출이 가능했는데 그렇죠. 이틀에 한 번씩. 예,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확진자가 계속 느니까 중국 정부가 바깥 출입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아이고. 뭐 검사를 받을 때나 혹은 진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거든요. 근데 봉쇄가 이어지니까 결국 일부 가정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원시시대 얘기가 나왔어요. 그건 뭡니까? 이제 결국에는 시민들 사이에서 원시 경제처럼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로 식료품이 필요하니까요. 이제 중국의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 등에 올라온 짧은 영상을 지금 보고 나오실 텐데 배추 한 포기와 당근, 토마토를 담배 2갑과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제 결국에는 혹은 게임기와 라면을 교환하기도 하고 거꾸로 쌀을 얻고자 전자기기를 내놓기도 합니다. 네. 이제 돈이 있어도 물건을 못 사는 상황이니까 아예 서로 필요한 물건을 맞바꾸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게임기는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이제 음식이 없이는 못 산다는 걸 이걸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뭐 아파트 내에서 이렇게 물물 교환을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또 그렇게 추정되는데 이제 약간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 무료로 이제 식량을 최대한 보급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걸리기 전에 굶어 죽겠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경찰관이 맨손 구조. 이거는 우리나라 소식입니까? 예, 우리나라 경찰 얘기인데 이게 지금 좀 시간이 된 겁니다. 한 2주 정도 됐긴 했습니다. 근데 지난달 15일 광주광역시에서 새벽 1시쯤 벌어진 겁니다. 도로에 차량 한 대가 옆으로 전도돼 있고 그 위에 한 경찰관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운전자를 살피는 건데 당시 차량에서 좀 연기가 피어오르는 아찔한 상황이었답니다. 화재가 날 수도 있는. 네, 근처 지나가는 시민이 119에 신고를 해서 이제 119가 오는 사이에 경찰이 3단봉으로 차량 창문을 부숴서 운전자를 구출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분들을 히어로, 영웅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 신원은 밝혀졌습니까? 예, 신원은 밝혀졌습니다.
저 운전자를 구출한 인물은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박석홍 경사입니다. 당시 박 경사가 현장 출동 후에 복귀하다가 사고 현장을 발견했는데 당시 그 해당 사고 현장이 관할 구역도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도 지금 구출을 한 거고요. 이제 이런 구출 과정 속에서는 일종의 경험이 발휘됐는데 지난 2014년에 소방청이 주관하는 인명구조구역을 더 이수한 덕택인데 좀 더 빠르게 행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영웅은 뭐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얼어버리는 거북, 뭐 이상 한파 소식입니까? 약간 이상 한파인데 좀 주인이 애정을 좀 덜 준 것 같습니다. 실수했어요? 약간 좀 부주의를 한 건데 이제 애완 거북이 모여 있는 이제 어항을 중국 허난성의 한 주민이 집 밖에 놔뒀는데 다음 날 좀 기습 한파에 어항이 그대로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얼어붙은 거북을 좀 따뜻하게 해주니까 결국에는 다행히 거북이들이 모두 살았답니다. 어머, 동사했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근데 거북이들이 알고 보니까 주위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변온 동물이었다가서 얼어붙었다가도 따뜻하게 온도를 높여주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으로 치면 그 히어로적인 능력이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손기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